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K리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첫 원정 경기에서 상주에 아쉽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안데르슨 감독은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경기는 패했고 그러나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콩퐁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이야기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최민지 인천 유나이티드 시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TV로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이 첫 패배라는 게 늘 그래요. 매년 인천이 슬로우 스타터 매년 지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졌을 때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 이번 상주전은 유독 가슴이 더 아픈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거 뭔가 경기가 끝났나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이거 지지 않을 경기였는데 그런 정말 좀 미련이 많이 남은 그런 경기였는데 우리 최민지 기자는 대학생이잖아요. 네. 토요일 날 집에서 TV로 보셨어요? 네, 집에서 TV로 봤는데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봤는데 정말 너무 상대 골키퍼가 잘해서 울분이 터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요? 네. 저는 최민지 기자 토요일 날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인천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골을 내줬어요. 여러 가지 패인의 원인이 있겠지만 역시 뭐니 해도 골 결정력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수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해설가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인천 팬이니까 해설가에게 앞서서 인천 팬이니까 패인은 인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상주 골키퍼 윤보상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정말 이 상태로라면 국가대표 어느 골키퍼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의 골 결정력이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수치상으로도 앞선 슈팅 숫자였고 그리고 눈으로 봤어도 한 두세 개는 들어감에 충분한 그런 상태가 많았는데 어쨌든 윤보상 키퍼를 칭찬은 하지만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골키퍼를 뚫지 못했던 점에서는 일단 선수들이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허용준, 하마드, 무고사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수비인데 그날 어떻게 보면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주를 상대로 전반에 그렇게 많은 유효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조직력은 잘 가져졌는데 수비 시에 대처하는 능력이 공간이 너무 벌어졌어요. 1, 2선의 간격은 굉장히 좋았는데 2, 3선의 간격이 확 벌어지면서 그때는 누가 와도 그러니까 유럽에 뛰는 누가 와도 내줄 수밖에 없을 만한 공간이 상주에게 너무 많이 뺏겼어요. 요 호흡적인 부분,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골 결정력과 인천의 수비 호흡력, 공간을 조율하는 능력 요게 패인이고 상주의 승리 요인은 그거죠. 윤보상 골키퍼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넣을 때 못 넣고 먹지 마라 할 때 먹은 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전반전에 사실은 한두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하마드 선수가 또 1대1 찬스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이제 승기의 기운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최민지 기자는 어떤 패인의 원인 뭐라고 보세요? 결정적인 페인으로는 아무래도 수비 집중력 저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장난만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공격 축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안데르슨 감독이 2년차를 맡다 보니까 그 공격 축구의 단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실점을 하면 추가 실점을 막고자 어떻게든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꽁꽁 싸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격 축구를 추구하면서 라인을 안 내리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올리고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두 라운드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1무 1패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번 상주전에서는 처음 실점을 내주고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진 게 플레이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깨졌고 그러면서 측면이 흔들리고 빈 공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주의 득점을 더 쉽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이 들어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명 아닌 변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비에 대한 아쉬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첫 골은 박용진 선수가 넣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세트피스에서 김민우 선수가 넣었는데 두 번 다 골 보면 수비가 분명히 충분히 있었는데 선수들을 막지 못해서 물론 김민우 선수는 뒤에서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나는 뭐 그런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 남아서 아무튼 다음 경기 상주가 준비가 잘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최순호 감독의 입을 빌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인천과 이렇게 붙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준비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우리 홈 경기 때는 한번 불러서 시원하게 한번 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뭐 지난 패배 얘기는 뭐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 조금 또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콩폰 선수, 그 기다리던 콩폰 선수가 25분 경기를 뛰어서 후반전에 나올 때 저도 너무 좀 기뻤는데 콩폰 선수 경기력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후반 20분을 남겨놓고 25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저는 조금 더 칭찬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 경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밌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앉으면 늘 조마조마하고 골을 안 먹겠어. 그냥 수비만 하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는 재밌었어요. 그러나 미드필드와 공격기 조합이 약간의 어긋남이 있어서 완성형인 느낌이 좀 안 들었거든요. 물론 꽁푸엉이 들어갔다고 완성되진 않았지만 교체된 박세직 대신 꽁푸엉 그리고 또 이정비 선수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반보다 좀 보기가 좋다. 공격 작업하는 데서 좀 보기 좋네, 편안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또 허영준에게 찔러주는 킬러 패스가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뭐 물론 조금 짧았다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안데르센 감독이 계속 얘기했던 선수들 간의 호흡 문제, 뭐 아직 K리그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땐 연착륙하고 있는 게 분명한 꽁푸엉 기대가 굉장히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세련되게 축구를 한다라는 걸 느꼈고 허영준 선수한테 준 패스 저는 짧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당한 타이밍에 물론 허영준 선수가 이제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저 타임에 저 패스를 하나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 축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콩폰 선수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짧은 시간에 느꼈는데 우리 최민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콩폰 선수의 경우 베트남 국가대표팀에서 뛸 때 뛰어난 개인기와 탈압박으로 이제 측면과 최전방에 모두 능통한 그런 공격수였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직접 패스를 찔러주면서 그 꽁푸엉만의 필살기가 어느 정도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뭔가 그 허영준 선수한테 패스한 그 모습 이외에는 뭔가 딱 눈도장을 찍을 만한 그런 좋은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이 아쉬웠고요. 그래도 꽁푸엉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을 충분히 상주전에서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콩퐁 선수가 잘못해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인천 선수들이 콩퐁 선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타임에는 저쪽 콩폰 선수 때 가야 되는 타임인데 반대로 넘어갔다든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직 좀 팀에 잘 녹아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콩폰 선수의 어떤 특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 되게 안타깝게 봤던 게 공이 많이 안 가서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공 받는 모습 보셨죠? 네. 수비까지 내려와서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이 콩퐁 선수가 K리그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예요. 꽁푸엉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인천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게 아직 꽁푸엉도 나를 어떻게 써줘 혹은 내가 널 어떻게 쓸게를 아직 호흡적인 거예요. 물론 이게 경기 전에 연습은 하지만 실전과 연습은 너무 천지 차이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서는 감독의 소리가 안 들리고 선수들이 필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경험이에요. 이제는 선수의 센스, 뭐 인천 선수들의 꽁풍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선수들이 아 얘가 이렇게 뛰는구나, 이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를 꽁풍과 인천 선수들이 경험상 녹여내면 제가 막 그 얘기했잖아요. 8위 이상도 점쳐보는 조심스럽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인천입니다. 그래요. 박지성 선수 옛날에 맨유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왜 저 우리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하느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팀이 녹아들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패스도 하고 뭐 골도 결정을 지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콩포 선수도 뭐 조만간 뭐 그런 시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콩포 선수가 감독은 아직 시간이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나올까라는 뭐 의구심 조금 들긴 했는데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전 배경은 글쎄요. 감독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었을까 아니면 여론에 밀려서 또 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론은 절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절대 국내 감독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특히 외국인 감독들은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세력에 흔들리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안 감독님도 우리 안데르센 감독도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프로축구지 않습니까? 네. 돈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꽁푸엉에게 주문을 꽁푸엉은 무고사 백업이에요. 무고사가 교체됐을 때 탑 스트라이커여야 되는데 그날은 약간 공격적인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로 나왔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안데르센 감독과 꽁푸엉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안데르센 감독도 야 꽁푸엉 너 준비 좀 해봐. 너 지금 너 롤이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약간 쳐줘도 할 수 있겠니? 연습 때 아마 분명히 주문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안데르센 감독도 꽁푸엉에 대한 활용 가치도가 너무 많은 곳에, 그러니까 프로축구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와 이 꽁푸엉의 베트남과 한국에 이런 걸 분명히 생각해서 주문을 했고 그날도 꽁푸엉이 무고사가 있으면 뒤에서 받쳐준 역할을 또 잘해줬다란 말이죠. 네. 작품인 거죠. 이게 바로 작품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키 큰 선수들은 중앙 센터백 아니면 센터포드로 기용되는 게 사실은 관례적인데 콩퐁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또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플레이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최민희 기자는 뭐 어떻게 배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난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뭔가 화제를 끌기 위한 정말 데뷔전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25분이라는 경기를 뛰면서 아무래도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활용한 카드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꽁푸엉 같은 경우는 무고사의 백업 자원으로 처음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번에 플레이를 봤을 때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또 이게 되게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선민 선수와 같은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는 측면 쪽에서 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장기를 앞으로 이제 인천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콩퐁과의 어떤 조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인천과의 어떤 팀 조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K리그의 아직 그 체력적인 부분, 특히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분명히 아직 적응 기간은 필요한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꽁푸엉을 후반에 넣기보다는 상대방 전술을 완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전반에 선발로 넣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전반 45분만 뛰게 하는 거예요. 전반 45분을 꽁푸엉의 스피드와 탈압박 능력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상대 수비수들이 정신 못 차리게 흔들어 놓고 후반에 역으로 뭐 남준재가 후반에 확 들어가 버리면 야, 이 스페이스 넓은 데서 남준재와 무고사 하마드의 호흡은 어마무시한 게 증명이 됐거든요. 꽁푸엉이 선발로 상대 감독의 허를 찌르고 그리고 남준재 같은 걸출한 미들맨들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준다면 안데르센 감독의 전술 운영 능력이 두 가지, 세 가지 사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준비하는 상대 감독들이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꽁푸엉의 활용 가치도가 올라감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역으로 후반 조커가 아니고 오히려 선발 출전을 해서 상대팀의 어떤 전술을 그렇죠. 무너뜨리는 방법. 최민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풀타임을 뛰기보다는 전반이든 후반이든 조커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 진영을 흔드는 역할을 꽁푸엉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일단 꽁푸엉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의 색깔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 인천의 공격 축구라는 색깔과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꽁푸엉 선수가 인천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공격수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풀타임보다는 처음에는 조커로서의 활용을 해서 그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나중에 선발로 기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무고사와 김보섭이 대표팀 차출도 됐고 네. 또 이제 문창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꽁푸엉 선수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많기 때문에 3, 4월에 꽁푸엉의 출전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꽁푸엉도 사실은 대표팀에 차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 오면 A매치를 끝나고 나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후반전 잠깐 뛰었지만 앞으로 출전 시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선발은 힘들지만 그래도 교체로 들어가서 점점 늘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첫 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골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출전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요. 박지성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못 뛰었습니다. 맨유에서. 그런데 풀타임 선발을 뛰기까지는 적응이 좀 필요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체력적인 부분, 뭐 적응으로 따지면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질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첫 골을 딱 넣게 되면 출전 시간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첫 골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지금 번뜩였습니다. 맞아요. 첫 골이에요. 그래요. 지금 콩포 선수 질문 한 3-4개를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좀 보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에 없는 질문으로 김진야 선수. 네.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김진야 선수 이번 상주전만 놓고 보면 그 좀 채찍을 먼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술상 움직임이었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의 모습에 그 김진야가 되게 이렇게 허술하게 상대를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박용지. 그 얘기는 박용지가 김진야를 잘한다고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진야 선수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주역이고 지금 인천에서 돋보이는 대표급의 선수인데 공격적인 부분은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김진야도 원래는 윙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게 공을 차다 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수비가 조금 더 안정화되려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내가 일단은 풀백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역할이 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3개라는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맞아요. 보이는 김진야이기 때문에 수비가 1순위라는 걸 해놓고 공격에서 내가 오버래핑을 잘한다면 김진야는 제가 지금 가한 그 채찍을 저한테 돌려줘도 제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량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이제 대표 선수 지금 이제 국가대표 A팀에 우리 인천 선수가 없는데 김진야가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야 선수는 좀 조급해하기보단 실점했다고 전 좋았던 게 그거예요. 실점했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공격 작업을 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김진야 선수 1실점했다고 혹은 나 때문에 실점했다고 자책하기보단 한 발 더 뛰음으로써 팀에 헌신하는 그런 선수가 되면 A팀에 그리고 인천의 상위 랭크가 되기 위해서 김진야가 굉장히 그 중심에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야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에 차출됐던 대표 선수들 가운데서도 체력으로 따지면 거의 뭐 완투 정도의 굉장히 높은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앞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꽁퐁 선수만 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선수들 가끔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2승 1패, 1승 1무 1패죠. 1승 1무 1패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이제 수원 삼성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수원을 상대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천인데요. 이번 시즌 이임생 감독의 부임으로 수원이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임생 감독님의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이제 지난 동계 훈련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젊은 선수들을 기용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당찬 출사표를 던졌는데 1라운드 울산전에서 22세 이하 선수들을 대거 이제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실패를 했고요. 이 실패를 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제 전북전에서는 그 선발 명단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5명을 교체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4대 0으로 또 참패를 맛봤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3라운드 성남전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기존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기용을 하자 해서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선발 선수들이 정말 엄청나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솔직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원이 절대 얕잡아 볼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A매치 휴식기에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가 많이 중요한 것 같고